최근 발코니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위반이라든가 불량 공사 등으로 인한 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난방 불량이나 누수 등은 물론이고 AS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PD인사이드에서는 각종 피해 사례를 통해 발코니 확장이나 리모델링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교점을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05년 12월 말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사용 면적을 넓히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확장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니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그에 따른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하자 보수나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단체의 상담이나 구제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괜찮았다가 큰 비가 올 때 비가 샌다가 제일 많습니다. 하자 보수. 근데 하자 보수를 해달라는데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라는 피해 유형이 90%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외벽이나 세시 부분의 누수나 곰팡이 발생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문을 닫으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하모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사용하는 방인데 곰팡이가 벽지하고 다 바닥하고 다 쓸어가지고 저희들도 뜯어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사시 부분에 시공의 부분에서 모든 사시가 있는 연결된 부분에서 하마터면 모서리 이런 데서 자꾸 물이 떨어지는 거라. 하 씨의 경우에는 아이들 방과 베란다를 확장 후 지난 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보내면서 비가 새고 바닥이 젖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비가 온 바로 다음 날 직접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것은 물론이고 손으로 쓸어낼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결국 아이들 방은 사용이 불가능해 방치한 상태. 하 씨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수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추적 전까지 해준다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시공업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소용없는 일. 결국 취재진이 시공업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문은 닫혀 있고 업자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한 유영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그 옷장에 붙바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옷이 처음에 젖었어요. 이런 파카 같은 게 물이. 그래서 나는 물을 쏟은 줄 알았어. 그랬더만 물이 흥건할 정도예요. 그래 물이 막 그렇고 그다음에 곳곳에 지금 곰팡이가 구석에 막 끼거든요. 20년간 살아온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유 씨가 시공사와 처음 계약한 돈은 2,400만 원. 그런데 시공 도중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총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공사를 했다는 1층 방. 몇 달 전에 리모델링을 한 방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곳곳에 누수가 돼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하자가 발생한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반대로 문이 달리는 등 마감이 미흡하고 바닥도 떠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와보지도 않고 하자 보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안 깔끔하고 어디에 누수가 된단 말입니까? 누수가 되는 건지 어쩐지 방 코너마다 그렇습니다. 코너마다 곰팡이가 시커멓게 끼어 있고. 나중에 근데 시간 날 때 보고 갈게요.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하겠네. 이거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사장님이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지. 못 찾습니까? 못 찾깁니까 하면 안 되지. 귀찮아하는 시공업자에게 제작진이 취재 중임을 밝히자 업자는 아예 AS를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밝힙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진이 보장이 됐을 때 사장님들이 생각해보세요. 암만 그걸 AS를 해준다기면은 내 돈 다 들어가고 나중에 또 그 AS 해주고 기왕 같은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 네? 나도 애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지금 법적으로 내가 제대로 받는다 해도요. 어차피 내가 그거 해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애초부터 시공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하자 보수를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경우
아예 시공을 하면서부터 사기성이 짙은 업자들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확장과 인테리어 후 한 달 만에 누수가 돼 AS를 요청한 조모 씨. 현재 업자를 경찰에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며칠 뒤에 가겠다, 뭐 일주일 뒤에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그랬더니 또 일주일 뒤에 또 전화하니까 또 안 받고 또 이제 뭐 오겠다 하더니 또 그 길로 전화 꺼버리고 그런 식으로 뭐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다른 아파트들도 인테리어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온다 해놓고서 안 온 게 4달째다 5달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연결 배관 공사를 잘못해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루와 바닥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등 외관상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건강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마루와 창문 틀에는 보강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요. 완전히 사기 같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할 때는 이름도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그쪽에 가서는 이름만 딱 바꾸고 상호만 바꾸고 자기 이제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사기 같죠. 이 업자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그대로 남겨두고 사업자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취재진이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받은 사람은 이전 업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뺌할 뿐입니다. 사무실을 제가 대충 받으면서 네. 이 전화기는 업무용 그러니까 이 전화기 거래처들이 많아요. 이 전화기에. 네네. 그거를 제가 연결 받은 거죠. 거래관계 때문에. 네. 그럼 그쪽 업무를 받으신 건 아니시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자체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장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특히 이런 업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자재를 쓰고 있는지 공사 도중에 현장에 들러 자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 계약서에는 그런 큼직큼직한 거실 확장이면 거실 확장만 적으면 안 되고 거실 확장에 들어가는 상세 내역이 있죠. 이런 부분적인 하나하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는 나중에 이제는 구두상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계약서 하나 서류상이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다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딴 말 못하죠. 확장이나 리모델링 공사 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할 때는 품목과 내용 등 모든 것을 상세히 명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 수시로 들러 원하는 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반드시 믿을 만한 시공업체를 선정해 품목별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기간 또한 1년 이상 보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꼼꼼히 발품을 팔고 내 집을 새로 짓는다는 마음으로 확장이나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잘 체크해 더 이상 집 잃고 돈 잃는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